중첩되어 있는 거죠. 보게 되면. 하여튼 이게 기가 막힌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곤란할 때,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임피치먼트에 중요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probative of witness truthfulness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러한 플랫이 있는 거죠. 당연히 경찰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다른 사람 면허증을 제공해서 교통 티켓을 그 사람을 뜯게 한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그죠 세금을 허위 제출한다든지 또 그죠 또 대출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으로 진실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사기성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진실성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진실성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허위로 한 사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자, 이 진실과 관련 없는 거죠. 진실과 관련 없는 진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부족한 사건은 뭘까요? 이 사건과는 동떨어진 별도의 개별적인 그런 사건들의 폭력 행위는 내가 은행에 대출 허위 서류 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술 먹고 한번 때리는 거야 이제. 김 선생 잘하시나? 네, 언제 없죠. 너무 착해. 착해서 이런 데도 나오지는 않아. 누군이 나오나? 못 들었지? 못 들은 것도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판례에 있어서의 아주 기가 막힌 우리가 리즈닝이죠. 리즈닝 룰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우리가 결국은 판시하는 경우고 리즈닝은 뭘까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우리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그죠? 이런 것들 구성 요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리즈닝하고 룰링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브리프 작성할 때 나오죠. 아, 재밌네. 자, 우리 법정에서는 뭘까요?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런 절도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608조 B항에 따라서 이게 진실성이 있는지 또 진성이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방 또 주법, 주와 관련된 판례법을 우리가 검토해 보게 되면 이 법 자체는 아직 그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정확히 안 된 상태다. 아직 미완의 상태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연방이나 또 일부 주 법원에서의 대부분 다수 의견은 이러한 그 절도 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진실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사실상 이게 부정과 관련된 게 아니다. 반면에 또 어떤 코트에서 뭘까요? 이게 이제 절도라는 것은 이제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부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게 아직도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법원의 일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내부적인 속사정이 여기 있네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건 보다도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자, 기본적인 진실성 또 혹은 부정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서 자, 광의로 보는 것, 중간 단계, 협의로 보는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진실성과 부정직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먼저 볼까요? 광의의 한 조건은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증언을 우리가 허락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자, 진실성이 있다. 진실성이 있는 그죠? 증거로서 진실성이 있는 그런 좀
좀 약하거나 허약하거나 좀 나쁜 인물에 대한 그죠? 범죄 행위에 대한 증언. 광의로 보는 거니까 뭐 당연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프로치 접근 방법은 결국은 증인으로 하여금 결국 과거에 대한 본인의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하도록 그죠? 부당하게 신문하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법원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광의적인 내용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다. 반면에 내로 어프로치는 하는 거죠. 그죠? 좀 좁게 보고 이제 어프로치하는 거죠. 광의는 다 해결되니까 이제 광의로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인신을 좀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많죠. 인권은. 근데 이렇게 좁혀서 협의로 하는 경우는 뭘까요? 좀 확실한 케이스만. 어떤 경우일까요? 주로 이제 이런 허위 진술이라든지 또 남을 속이는 사기라든지 이런 확실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것도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질의 자체를 어떤 행위에 대한 질의 자체를 뭐뭐로 한정하죠? 주로 이제 이런 허위 증언이라든지 그죠? 허위 증언 또 사기 혹은 횡령 혹은 그죠? false pretense 같은 이런 사기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forgery, false statement, criminal fraud, embezzlement, false pretense는 전부 다 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사기. 허위 사기. 그래서 우리가 연방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이러한 협의의 원칙을 우리가 차용하고 있다.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로 어프로치 따라요. 내로 어프로치를. 근데 이제 여기서 뭘까요? 자, 우리는 이 법원을 이제 따르는 것을 이제 거부한다. 이유는 뭘까요? 이 판례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이러한 판례 자체는 자 부당하게 또 협의의 내용만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진실에 대한 개인의 진실에 대한 부분만을 반영하는 협의의 내용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 지금 법원 자체는 뭘까요? 이번 법원, 대법원은 협의든 광의든 no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뭘까요? 결론적으로 뭘까요? 자, 우리가 we are most persuaded by the middle approach. 중도 방법, 최고 중도 방법으로 한다. 뭘까요, 여기는? 자, 협의도 우리가 차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뭘까요? 또 광의도 차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 방법이죠. 주로 뭘까요? 주로 이제 보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할 목적으로 행위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락한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뭘까요? 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해서 뭔가를 취하는 목적까지 또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의 또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또 권리를 결국 뭘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무리 케이스죠. 여기서 뭘까요? 자,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여기에서 증인석에서 증언석에서 그죠?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매수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러한 프로저리 위증을 하도록 매수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뭘까요? 바로 608조 비항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은 뭘까요? 우리 케이스는 이거 따라야 되겠죠. 자, 이 케이스를 중도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겠죠. 자, 우리 경험에 의해서는 자 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자는 사실상은 뭐 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진실한 방법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한 행위 자체는 결국 뭘까요? 그러한 한 사람의 진실성을 반영하는 거죠.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도하는 행위, 이 자체는 뭘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제 판시하냐면, 자, 절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행위죠. 따라서 608조 비항에 따라서 진실성이라는, 그죠? 이게 적당한지 충분하게 입증이 가능한,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한 행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슈아브리티는 뭘까요? 남을 속일 목적으로 타인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죠. 슈아브리티는 당연하게 우리가 미들 어프로치 방법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심법원 자체에서는 608조 비항 자체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자, 원심법원 자체는 사실상 상대 변호인의, 그죠? 질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재량에 대한 이탈에 해당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판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이제 결국은 원심법원이 잘못한 거죠. 사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아주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요 첫 번째 보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답안을 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를 보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